개선된 물가지표가 발표됨에 따라서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술주들의 반등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고요. 뭐 애플이라든지 또는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 굉장히 강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도 영향력을 많이 미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연준의 발표도 시장에 어떤 도움을 좀 줬을 거라 생각됩니다. 뭐 발표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만 묘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생기지 않았을까 보여지는데 이 부분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요. 화장품 관련주들이 다시 올라서고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어서 주가가 조정을 조금 받고 있었던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다시 주목을 받으면서 또 올라가는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죠. 자, 위쪽 라인대에서 뭐 추가 반등이 나타난다, 충분히 조정받지 않고 올라간다, 이 부분들은 약간 주의해야 되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들의 랠리가 얼마큼 지속될 수 있을지, 또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지, 타당한 것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대 급등을 했습니다. 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주 쪽 반등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이고요. 애플, 그 다음에 엔비디아,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전부 다 이제 기술주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들이 이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국내 쪽에서도 이제 중소형 반도체 종목군들의 반등이 또 예상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이 부분 같이 묶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13일, 목요일이네요. 아무 날도 아니죠. 이제 뭐 우리는 만기일이긴 한데, 미국 시장에서는 뭐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굉장히 좀 큼지막한 이벤트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이 긴장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이게 조금 이제 실망감을 느낄 수 있었던 게 이제 장 후반에 나타난 부분인데 장 초반에는 다우지수 나스닥 모두 급등세 보였거든요. 그리고 다우지수가 훨씬 더 많이 올랐었어요. 왜냐면 CPI 지표가 좋게 나왔거든요. 3.3인가 이렇게 나타나면서 시장의 전망치가 조금 이제 좀 더 개선되는 쪽으로 진행이 좀 됐었죠. 그래서 많이 올랐었는데 FOMC가 이제 끝나고 이제 파월의 성명이 발표가 되면서 이제 주가가 좀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다우지수는 아침부터 계속 빠지면서 마이너스 0.09까지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나스닥은 오히려 바짝 올라가면서 1.53% 상승했습니다. 이 부분을 잘 보시면 다우지수에서 나스닥 쪽으로 뭔가 자금이 이동한 듯한 느낌이 좀 나오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요.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기술주 전체적인 상승이 일어났기 때문에 나스닥이 좀 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우리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기술주 랠리가 오늘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뭐 자동차, 그 다음에 2차 전지, 그 다음에 반도체, 뭐 이런 소부장, 뭐 이런 쪽으로 다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경기 전망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하고는 특별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거 기술주의 움직임들, 즉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2차 전지, 뭐 이런 쪽이 지금 우리 코스피 지수 상위를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까지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그쪽이 올라가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강세 흐름이 일어날 수가 있겠다. 생각했던 것보다 국내 증시가 더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전망되니까 이 부분 한 번씩 체크해 보도록 하자고요. 자, 내용 볼게요. 미국 노동부는 이날 5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지표를 전년 동월 대비 3.3% 상승했다고 밝혔다. 자, 이것은 예상치보다도 좋았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보다도 나쁘지 않은 수치. 4월 상승률 3.4 정도였는데 이거보다도 좋은 수치가 나온 겁니다. 전망치, 예상치로는 똑같을 것이다. 3.4, 3.5 정도 나올 것이다. 전망했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나쁘지 않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개선되고 있다는 건 아니겠느냐라는 것으로 인해서 안도감을 느꼈다. 이 FOMC 결과 발표 이전에 나온 거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해서 이제 상승 랠리가 좀 진행됐었고요. 자, 그런데 이제 끝나고 나서 FOMC에 대한 성명 발표가 일어났죠.
기준금리를 현행 5.25에서 5.50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금리 동결입니다. 네, 금리 동결이 됐고, 금리 동결에 대한 전망치는 조금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7월달도 그냥 동결할 것이다. 그런데, 확 달라진 것은 9월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요. 점도표가 이제 중요했는데, 이게 이제 다우지수를 좀 끌어내린 내용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연내 금리 인하 전망을 기존 3회에서 1회로 낮췄다라는 거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만 하겠다. 금리 인하를 한 번만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겁니다. 약간은 이제 매파적으로 바뀐 거긴 한데 그거는 어쨌든 금리 인하하는 거는 뭐 니들이 알아서 결정해. 어쨌든 하긴 할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되는 거고, 또 연준이 2%대 물가 목표를 향한 완만한 진전이 있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 인플레이션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좀 풀이하고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채권 수익률이 좀 하락했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이 기술주들의 반등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기술주들 움직임 보면은요, 애플, 엔비디아가 견조한 상승세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애플은 2.8%대 상승했고요. 주가가 전날 7%나 올랐지만 오늘 또다시 올랐다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되겠죠. 엔비디아도 3.5%대 상승하면서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테슬라도 3.8%대 상승. 이 돈나무 언니로 알려진 투자자 캐시우드가 향후 주가가 29년도에 15배 오를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랬는데, 근데 이런 거는 좀 이제, 사람들이 좀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10년 후에 10배 간다, 100배 간다, 이런 말들은 그냥 아무 말 대잔치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가치 평가가 그렇게 나갔다 하더라도, 10년 후에 일어날 일,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건 좀 애매하죠. 그리고 거의 지금 코인과 같은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그렇게 대박을 꿈꾸면서 이런 얘기를 듣고 투자하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테슬라도 이제 모처럼 반등을 좀 해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괜찮고요. 테슬라는 꼭 이것뿐만 아니라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어요. EU 쪽에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 부과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테슬라 거는 좀 봐줘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EU가 그래? 그럼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게. 왜냐면 테슬라가 중국에서 자동차를 만들어 갖고 공급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중국산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이제 봐줘라. 문제는 이제 테슬라를 봐주면 다른 기업들도 봐줘야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순수하게 중국 기업들만 배제한다. 이러면 또 형평성 논란이 있지 않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메이커가 다르기 때문에 상관없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우리도 그냥 중국 기업이 만든 메이드 인 차이나하고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에서 만들어낸 메이드 인 차이나하고는 또 조금 다른 평가를 내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 좋기 때문에요. 오늘은 상승 출발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오늘 만기예요. 만기이기 때문에 과연 어제 저녁에 수급이 나쁘지 않게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있던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는 부분인데, 만기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바로 포지션을 상방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2750포인트 이상으로 맞춰놨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 그게 아니라면은 오늘 반등 나갈 때 잘라내기 해가지고요, 다시 주가를 오후에 끄집어내리는 형태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상승 출발하겠지만 약간의 변수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서두르지 말고요. 올라가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어제 오후 시점에서 좋은 분위기 끌고 갔으니까 더 끌고 올라가서 상승하면은 일단 즐기세요. 그리고 나서 변동성 여부 체크하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바로 넘어갈게요. 멈칫했던 화장품주들 다시 복귀하고 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 게, 최근에 이제 1차적인 상승이 한번 일어났었죠. 화장품 관련주들. 그리고 반등 포인트가 나타나고 나서 한 차례 조정이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등하고 있는데, 요거 당연히 이제 긍정적인 기대감은 있어요. 왜냐면 수출이라든지 아니면 등등등 여러 가지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있고, 실적 기대감,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것들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너무 정말 뭐라 그럴까요?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것이 좀 부담이죠. 실리콘2 같은 경우는, 네, 이거 좀 이해가 안 될 정도의 반등이 좀 일어나고 있죠. 네,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또는 LG 생활건강 또는 한국콜마 이런 기업들 그동안 주가가 많이 내렸던 것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돌아선다, 개선된다 그러면 꾸준히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실리콘2는 뭔데? 라고 볼 수가 있죠.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적으로 이 실적이나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받침을 못 해주고 있을 것 같아 생각됩니다. 그냥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어도 되는 거냐? 이런 거죠. 올해 들어서만 552% 올랐습니다. 한 달에 100%씩 그렇게 봐야 되나요? 아무튼 552% 올랐다는 건데, 시가총액이 3조 원을 넘어섰다. 네. 약간, 네. 뭔가 여러분들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죠. 네. 근데 계속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그러면 이렇게 위험하다고 느껴지니까 너무 말도 안 되고 올랐으니까 지금 당장 팔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투자를 새롭게 진행하지 마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고 있다가 이제 추세가 바뀔 때 바로바로 파셔야 된다는 거죠. 네. 자, 화장품주들이 잘 가는 이유는 수출액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7억 4천만 달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증가했다. 자, 화장품 수출액이 11% 증가했다라는 건데 주가는 11%만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참고하셔야 됩니다. 약간 오버슈팅하고 있는 거다 보셔야 돼요. 전체 수출액과 색조 제품 수출액은 월 기준 역대 최고치 경신은 되었다. 자, 중국향 수출액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다음에 미국 수출액은 19%. 아직 중국 쪽이 수요가 조금 늘어난 부분이 좀 있었나 봐요. 네. 근데 미국이 수입하는 화장품 가운데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화장품 비중은 22%로 계속 상승 중에 있다. 수입 물량과 점유율 기준으로 모두 역대 최고치다. 즉 미국 쪽에서 잘 팔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아무래도 이제 제품의 질도 좋은 것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제 좀 한국 문화, K-팝이라든지 문화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K-식품이라든지 이제 요 앞에 K 붙여갖고 다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이런 화장품 인지도를 높이는데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쪽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피크아웃을 논하기는 조금 이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미국 화장품 산업에서 한국 화장품이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 또한 여전히 낮기 때문에 미국향 화장품 기업을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화장품 비중이 수입하는 게 22%. 미국 내에서 화장품에 대한 그 부분들을 글쎄, 비중을 얼마만큼까지 올려야 될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좀 있네요. 자, 근데 중국 쪽에서 조금 살아나는 부분하고 미국 쪽에서도 조금씩이지만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 긍정적인 내용이긴 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제 많이 탈중국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워낙 많이 뒤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는 이제 중국 쪽 안 해도 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태에서 중국 쪽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그냥 생각지도 못했던 떡이 생긴 것 같은 그런 형태의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항상 기술적 부분이죠. 주가 차트가 1차적으로 단기 고점 찍고 나서 한 차례 조정을 받았죠. 충분한 조정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반등, 두 번째 반등은 대체적으로 더 큰 랠리를 보여주거나 아니면은 더 큰 시련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기준점은 전고점을 넘느냐 안 넘느냐에 달려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형성되는 주가 상승을 충분히 보시고 또 1차적으로 상승한 부분에서 형성된 아래쪽 그 이격도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좁혀졌는지 그 여부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높은 가격에서 매수하게 되면요. 아무리 좋은 주식, 아무리 좋은 업종을 고르더라도 손해를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AI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이 반도체 랠리, 이게 이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좀 된 것 같은데, 지들끼리 밥그릇 싸움이 막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애플이 AI를 심었다 해가지고, 지금 첫날은 실망감 때 내렸는데, 어제 7%, 오늘 2.5% 이렇게 올라갔죠? 좀 올라가는 모습이라서, 애플이 지금 시가총액 1등을 장중에
1회 타나라는 한번 했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실질적으로 시총 차이가 얼마 나지가 않습니다. 지금 한 1,000억 정도 차이 나나요? 1,000억 불? 네. 그러니까 얼마 차이 나지 않거든요. 조금만 해버리면 올라갈 수 있는 상태가 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애플은 장중에 또 6% 넘게 올라가기로 했었는데 상승폭을 좀 많이 반납했어요. 그러니까 윗꼬리를 좀 달았다는 얘기죠.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다라면은 네, 부담이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애플은 또 약간 잠잠해질 수 있는 내용이 좀 될 수도 있겠는데, 현재 시점에서 뭐, 지금 나쁜 소식이 없다 그러면은 계속 갈 수도 있는 내용이 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쪽 관련해서 애플 관련한 종목군들 분위기가 좀 좋아질 수도 있고요. 네. 애플은 지난해 한 해, 중국 내 매출이 좀 감소했죠. 그 다음에 반독점 소송, 그 다음에 디지털법 위반 조사, 뭐 유럽 쪽에서 이런 것들 계속 나타났었고, 그 다음에 상승폭이 크지 않았던 기업 중에 하나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AI를 이제 심게 되면서 아이폰을 비롯해서 아이패드, 뭐 맥 이런 판매가 다시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망이에요. 아직까지 잘 모릅니다. 근데 이게 AI 기능을 도입하는 것이 확실히 이제 효과는 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지금까지의 아이폰은 이게 없었잖아요. AI 기능이 없었죠. 근데 이제는 아이폰을 업그레이드 하도록 유도한다. 왜냐면 나도 AI 기능이 들어간 아이폰을 쓰고 싶어요. 이게 지금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아이폰으로의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기업 실적도 좋아지겠지만 우리 쪽에서는 뭐가 되겠어요? 네, 뭐 LG 이노텍이라든지 뭐 카메라 모듈 이제 중요하겠죠. 또 그리고 삼성 것처럼 이제 뭐 생성형 AI니까 뭐 사진에도 관여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더 많은 유저들이 찾을 수가 있겠죠. 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애플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네 추가 상승을 또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변동성이 좀 커서 답답했었던 분들, 네, 올라갈 수 있겠는데, 자, 근데 LG 이노텍 같은 경우 어제 보시면은 치고 올라갔다가 윗꼬리 달고 쭉 내려와 버렸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상승폭은 좀 제한적일 수가 있습니다. 네, 추가 상승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만, 네, 뭐 급등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보다도 약간의 상승의, 어떤 포지션이 이어질 수 있는, 그 정상적인 추세를 가는 거죠. 애플이 떨어질 때의 어떤 그런 포인트들은 이제 없애고, 이제 원래 움직였었던 그 포인트대로 다시들 돌아가는 그 형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긍정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엔비디아 쪽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어요. 특별한 이슈는 없었지만은 이제 물가 지표가 둔화되니까 미국 증시가 랠리를 하면서 이제 엔비디아 쪽에도 힘을 더 실어줬다. 특히 액면 분할 이후에 기대감이 더 높은 상황이기도 하죠. 자, 엔비디아 급등하고 또 애플 급등하고 AI 쪽에서 막 치고 올라가니까 네, AMD도 상승세. 그다음에 인텔은 조금 떨어졌어요. 인텔은 조금 떨어진 거, 근데 인텔 떨어진 거는 우리한테 좀 나쁜 소식은 아닌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그죠? 네. 인텔은 우리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잖아요. 네. 아무튼 이거 빼고, 네. 그 다음에 TSMC, 그 다음에 ARM 이런 것들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TSMC가 특히 4%, ARM은 8% 정도 급등했죠. 자, 이렇게 되면 하이닉스가 조금 더 치고 나갈 수 있겠죠. 하이닉스도 오늘 한 4%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고, 반도체 지수가 한 3% 정도 올라섰죠. 자, 엔비디아 3%, TSMC 4%, 그럼 하이닉스도 오늘 한 3, 4% 정도 올려주고, 삼성전자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삼성전자도 오늘 한 2, 3% 정도 올려주고, 요 정도 하면은 오늘 시장이, 네, 아주 따뜻할 것 같죠? 네. 그래서 2750포인트 이상 정도로 한번 치고 올라가는 거. 여기다가 전기차 갖다 붙여서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같이 붙여주고, 그러면 시총상이 다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보이죠? 네. 자, 그 다음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9월달로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제 국내 증시 쪽에서는 이제 따르게 이제 받아주는 거, 금융섹터라든지 이런 쪽은 조금 주춤할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우리가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기술주의 랠리를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 그런 부분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고요. 자, 개선된 물가로 인해서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 계속 찍고 있습니다. S&P 500도 마찬가지고요. 네, 쭉쭉 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긍정적입니다. 다우지수는 조금 내려가긴 했습니다만, 네, 특별하진 않다. 네, 부담은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화장품주들이 주도주로 복귀한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긴 한데, 지금 사실은 이제 주도주 복귀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은 좀 이르죠. 네, 아직은 좀 이르요. 그러면 1차적인 상승 이후에 나타난 충분한 지지가 일어났는지 그 부분 좀 확인하셔야 되고요. 네, 그 부분 잘 체크하시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올라간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할 게 아니라, 네, 이격도라든지, 그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시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자, 미국의 반도체 지수가 급등세를 보였는데, 자, 뭐, 애플부터 시작해서 엔비디아, 뭐, TSMC, 그 다음에 ARM 다 올라갔어요. 우리나라도 같이 거기에 편성할 거라 생각합니다. 어제 조금 올라온 부분도 있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동안 내린 것도 생각해야죠.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쪽으로, 자, 외국인 매수나, 어제 외국인 매수 들어온 게 조금 심상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같이 체크해 보고요. 자, 애플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그런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카메라 모듈, 이런 쪽 관련주들도 오늘 분위기 좋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뭐죠? 만기일. 그래서 아침에 띄어 올려놨는데 우리 포지션은 그렇게까지 높은 수치가 아니야? 그러면서 후반부에 갖다 집어 던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만기일은요 평소와 는 좀 다르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치고 올라갔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연결될 것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아침에 상승 출발 예상되지만 흐름이 변화를 겪을 수 있다. 근데 오히려 포지션을 어제 만약에 바꿨다라면 더 많이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중 흐름을 보면서 계속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성장하여 성인이 되면 왜 취업을 안 하냐는 잔소리가 시작되겠지만 미성년자가 돈을 벌지 못한다고 탓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왜 당신은 어제 매수한 갓난아이 같은 주식이 돈을 벌어오지 못했다고 팔아버렸는가? 이거 되게 무서운 말이잖아. 네? 네. 갓난아이한테 돈 벌어오라고 시키는 부모는 없는데 왜 어제 막 매수한 이런 갓 태어난 이런 네, 이 귀여운 주식에게 너 왜 수익이 안 났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느냐 말이지. 자, 충분히 기다리시고 충분히 네, 숙성시킨 다음에 수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뭐 어떤 애기들은 태어나자마자 네, 돈 버는 애들도 있죠. 뭐 태어났는데 애기가 너무 이쁘게 생겼어. 그래서 유튜브에 올렸더니 막 조회수 폭발해가지고 돈 벌고 있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꼭 그 부분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생각나네. 네. 어떤 아버지가, 야, 너는 왜 박찬호 선수처럼 그렇게 열심히 안 해가지고, 너는 이렇게 돈을 못 벌고 있냐? 그랬더니 그 아들이, 아빠는 왜 이건희 회장이 아닌 거예요? 뭐, 예전에 있던 그런 유머가 있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뭐, 네, 탓하지 말고요. 네. 잘 흐름을 타고 가시는 전략들 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중시장 때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